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리옹의 한 병원 진료실. 의사의 말이 진료실 안의 고요를 깨며 장과 마리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딸 8살 클레르. 그녀는 희귀 유전자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돌연변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극히 드물었으며 지금까지 알려진 치료법이 없었습니다. 클레르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고통을 줄이고 편안하게 보내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최선입니다. 의사는 말을 최대한 조심스럽게 이어갔지만 그 조심스러움은 오히려 장과 마리의 가슴에 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장은 손을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마리는 의사의 말을 들으며 몸을 웅크리고 흐느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고 그 눈물은 빗물에 섞여 차갑게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장은 마리 옆에서 아무 말 없이 걸으며 우산을 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그러나 마리는 고개를 저으며 우산을 밀어냈습니다.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겠어. 마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절망과 체념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장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에 올라탄 후에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차 창밖으로 보이는 빗줄기가 길게 흐르며 그들의 고요한 절망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는 클레르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클레르는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밝은 미소가 이제는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장은 사진을 잠시 바라보다가 핸들을 꽉 잡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가득 담겨 있었지만 마리는 눈을 감은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밤 장은 침대에 눕지 못하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검색창에 수십 개의 키워드를 입력하며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유전자 치료, 희귀 유전자 질환, 최첨단 치료법, 성공 사례. 검색 결과로 나온 기사와 논문을 밤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료는 절망적인 현실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다가올 무렵, 장은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유전자 편집 기술로 희귀 유전자 질환 치료의 성공이었습니다. 장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를 클릭하자 한국의 한 연구팀이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해 클레르와 비슷한 유전 질환을 치료한 사례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이 치료법은 기존의 약물이나 수술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유전자 결함 자체를 교정하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찾던 방법이야. 장은 조용히 중얼거리며 기사를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 새로운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은 마리에게 기사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걸 봐. 한국에서 유전자 치료로 비슷한 사례를 극복한 일이 있대. 우리도 클레르를 데리고 한국으로 가자. 마리는 피곤한 얼굴로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과 의심이 깃들어 있었지만 기사를 읽는 동안 작은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가능할까? 마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어딘가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장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능하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해. 클레르를 위해서. 결국 두 사람은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장은 치료에 대한 정보를 더 찾아보기 시작했고 한국의 병원과 연락을 취하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마리도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클레르를 위한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고 장과 함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으로의 여정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적어도 이제는 다시 한번 희망이라는 이름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클레르의 사진을 바라보며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놓지 않은 희망이 그들의 새로운 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한국에 도착한 장과 마리. 두 사람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과 불안이 엿보였지만 클레르를 향한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그들은 공항에서
바로 예약해둔 숙소로 향했습니다. 장은 택시 안에서 클레르를 재운 마리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한 대학병원 연구팀에서 보낸 답장이었습니다. 유전자 치료 연구를 진행 중인 팀이었지만 그들의 케이스를 수용할지 여부는 정밀 검사를 통해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이렇게까지 왔으니 꼭 방법을 찾아야 해. 장과 마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클레르를 품에 안고 문을 두드리겠다는 그들의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과 마리는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커다란 병원 건물은 최첨단 시설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동시에 낯설고 막막한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상황을 설명하며 담당 교수를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교수님은 예약제로만 환자를 받으십니다. 일정이 빽빽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상담은 어렵습니다. 실망한 두 사람은 병원 로비 한쪽에 앉았습니다. 마리는 지친 얼굴로 잠든 클레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은 핸드폰을 꺼내 담당 교수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의 연구 논문과 인터뷰를 읽으며 그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정식 절차를 밟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장은 연구실 입구 근처에서 교수의 이름이 적힌 명패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주저하는 마리를 설득하며 직접 교수와 만남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돌아갈 길은 없잖아. 우리 여기까지 왔으니 끝까지 해보자. 장과 마리는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심호흡을 했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온 장이라고 합니다. 제 딸 클레르가 희귀 유전자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교수님을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 순간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몇 분이 지나 연구실 문이 열렸고 연구팀의 한 연구원이 그들을 맞았습니다. 연구원은 장의 간절한 이야기를 들으며 고민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께 바로 여쭐 순 없지만 상황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한참을 기다리던 두 사람 앞에 드디어 담당 교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연구실로 안내하며 클레르의 진단 기록과 서류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신중한 표정으로 서류를 넘기던 교수는 입을 열었습니다. 클레르의 사례는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 중인 유전자 편집 기술이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성공을 보장할 수 없는 연구 단계입니다. 그 말을 들은 장은 교수의 손을 붙잡으며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교수님, 저희는 이미 모든 방법을 시도해봤습니다. 제발 클레르를 도와주세요. 이게 마지막 희망입니다. 교수는 잠시 고민한 뒤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치료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검사가 끝나야 최종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장과 마리는 숙소로 돌아가며 기쁨과 걱정이 교차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했지만 적어도 클레르를 위한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클레르의 정밀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검사 과정은 꼼꼼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치료팀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교수는 두 사람을 불러 치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클레르의 경우 돌연변이 유전자를 교정하는 유전자 편집 치료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면역 반응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먼저 약물을 투여하고 치료를 점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장의 눈에는 작은 희망의 빛이 떠올랐고 마리는 교수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치료 후 클레르의 몸은 예상치 못한 면역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고열에 시달렸고 붉은 발진이 온몸에 퍼지며 병원은 비상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장과 마리는 병원 복도에서 손을 꼭 잡고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의료진은 최선을 다해 클레르를 안정시키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 담당 교수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면역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약물로 안정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치료 계획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장과 마리는 비로소 긴 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수정된 계획에 따라 클레르의 면역 체계를 완화시키는 약물을 먼저 투여한 뒤
유전자 편집을 점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장과 마리는 여전히 긴장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다음 치료 과정은 조금씩 호전의 신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클레르의 몸 상태가 점점 안정되었고 그녀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장과 마리는 여전히 긴 싸움의 한가운데 있었지만 희망이라는 이름의 불빛이 점점 더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클레르의 치료가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던 어느 날 병원의 긴 복도에 긴박한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장과 마리는 치료 대기실에서 딸의 차례를 기다리며 서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치료가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기에 조금은 안도하고 있었지만 긴장감은 여전히 가슴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두 번째 유전자 편집 치료가 예정된 날이었습니다. 담당 교수는 치료 하루 전날 두 사람을 불러 신중한 태도로 설명했습니다. 이번 치료는 첫 번째보다 깊이 있는 유전자 교정을 시도할 것입니다. 돌연변이 유전자를 더욱 정확하게 교정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그러나 면역 반응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대비책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수의 말은 명확했고 그만큼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장과 마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고 클레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결심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교수님과 의료진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과 마리는 클레르의 손을 잡고 치료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클레르는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번엔 많이 아플까? 마리는 딸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조금 아플지 몰라도 치료가 끝나면 내가 더 강해질 거야. 우리 딸은 누구보다 용감하니까. 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맞아, 클레르. 조금만 더 힘내자. 아빠랑 엄마가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클레르가 치료실로 들어간 후 두 사람은 대기실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밖에서는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먹구름처럼 무거웠습니다. 마리는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으며 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딸이 무사히 치료를 마치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러나 치료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복도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의료진의 빠른 움직임과 긴박한 표정은 무언가 심각한 일이 발생했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고지어 담당 교수가 대기실로 나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클레르의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고 심박수에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면역 반응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응급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그 말에 마리는 입을 틀어막고 울음을 터뜨렸고 장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복도를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클레르가 이겨낼 거야.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말했지만 떨리는 목소리는 불안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응급 상황은 몇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의료진은 클레르를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치의 실수도 없이 진행된 긴 응급조치 끝에 담당 교수가 다시 대기실로 나와 두 사람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클레르의 상태는 안정화되었습니다.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만 치료 방식을 조금 더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치료 속도를 늦추고 면역 억제제를 추가로 투여할 계획입니다. 장은 긴 한숨을 내쉬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고 마리는 교수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딸을 이렇게 지켜주셔서. 이후 치료는 더욱 신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의료진은 클레르의 상태를 철저히 모니터링하며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치료 속도를 늦춘 덕분에 클레르의 면역 반응은 점차 줄어들었고 그녀의 몸 상태는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흐르며 클레르의 얼굴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미소가 다시 그녀의 입가에 떠올랐고 장과 마리는 딸의 회복을 보며 서로를 더 단단히 의지했습니다. 마리는 밤마다 딸의 침대 옆에서 기도하며 의료진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장은 병원의 치료 일지를 꼼꼼히 기록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어느 날 밤 장과 마리는 숙소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장은 클레르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다시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과 뛰어노는 날이 올 거야. 분명히 올 거야. 마리는 그의 손을 잡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
그날이 오면 우리가 해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겠지. 그들은 여전히 긴 싸움의 한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믿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은 그들의 희망을 더 단단히 만들었고 의료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작은 기적은 클레르의 미래를 점점 더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몇 달간의 긴 치료 끝에 마침내 클레르의 상태는 놀랍도록 호전되었습니다. 마지막 유전자 교정 치료가 끝난 날, 장과 마리는 병원 회의실에서 담당 교수의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며 신중하면서도 분명한 목소리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치료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클레르의 돌연변이 유전자는 안정적으로 교정되었고 면역 체계도 더 이상 과민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관찰이 필요하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순간 장과 마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고통과 긴장, 그리고 수많은 기도 속에서 희망만을 붙잡고 싸웠던 그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마리는 교수의 손을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딸을 다시 웃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클레르가 강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끝없는 사랑이 그녀를 지켜냈습니다. 그 사랑이 없었다면 이 결과도 없었을 겁니다. 며칠 뒤 클레르는 퇴원을 맞이했습니다. 병원 복도에 모인 의료진은 그녀를 배웅하며 축하와 응원의 말을 건넸습니다. 간호사는 클레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클레르, 앞으로도 씩씩하게 잘 지내길 바래요. 너는 정말 용감한 아이야. 클레르는 부끄러운 듯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덕분에 제가 다시 나아질 수 있었어요. 장과 마리는 의료진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반복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장과 마리는 딸을 품에 안고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을 잤습니다. 클레르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떠올랐고 마리 역시 옅은 미소를 지으며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장은 창밖으로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기적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프랑스로 돌아온 후 클레르는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학교에 다니며 친구들과 뛰어놀기 시작했고 예전처럼 밝은 아이로 돌아왔습니다. 마리는 클레르가 달려와 품에 안길 때마다 감사의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장은 치료 과정에서 얻은 교훈과 경험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받은 도움을 세상에 나눠야 해. 다른 사람들도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말이야. 장과 마리는 클레르의 이야기를 통해 희귀 질환으로 고통받는 다른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이 단체는 희귀 질환 환자와 그 가족들을 지원하며 한국 의료 기술과 유전자 치료의 가능성을 널리 알리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장과 마리는 다양한 강연과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서의 경험과 클레르의 기적 같은 회복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강연장에서 장은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에서 우리는 생명을 구한 것뿐만 아니라 산 전체를 변화시키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기적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과 헌신을 잊지 않고 앞으로는 우리가 희망을 전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클레르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한국의 의료 기술과 헌신적인 의료진의 노력이 널리 알려졌고 유전자 치료가 가지는 가능성에 대한 희망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클레르는 이제 회복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클레르는 부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었던 건 모두 여러분 덕분이에요. 그런데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저처럼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장과 마리는 눈시울을 붉히며 딸을 안았습니다. 마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니 정말 기쁘구나. 우리 함께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보자. 클레르와 가족의 이야기는 단순히 질병을 극복한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 헌신, 그리고 끝까지 희망을 붙잡은 인간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빛을 전하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클레르의 미소는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연 어떠셨나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더욱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